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론적으로 그죠? 포인터와 문자열에 대한 그죠? 근데 그 문자열을 우리가 다루는 C 언어에서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터를 활용을 해서 문자열을 이제 포인터나 배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캐릭터 배열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이제 다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관련된 예제를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예제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과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8장은 이제 끝났으니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새 프로젝트 만들기 해서 자, 윈도우 데스크탑 마법사를 눌러 주시고 자, 여기에서 자, 프랙티스 언더바 챕 해서 19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는 포인터 활용이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역시 D 드라이브에 저는 C 작업 폴더로 워크스페이스를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하고 빈 프로젝트를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이 이제 창이 뜨게 되고요. 역시 소스 파일에다가 갖다 대고 컨트롤 시프트 A를 눌러 주시고 자, 소스 파일을 자, 이그잼 01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집창이 뜨고요. 자, 요거는 콘솔 창은 닫을게요. 일단 자, 조금 키워서 자, 이번에 할 것은 뭡니까? 포인터 활용에 대한 실습 다시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왜 들어왔는지. 예. 아무튼 우리가 아시다시피 C 언어에서는이죠. 서는 뭡니까? 문자열을 이렇게 두 칸 띄웠나요? 문자열을 위한 자료형이 즉 데이터 타입이죠. 그죠? 데이터 타입. 그죠? 데이터 타입 자료형이 존재하지 않죠. 자료형이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바 같은 경우에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그거를 다 지원을 하는데 C 언어에서는 그것을 지원해주는 타입, 데이터 타입이나 뭐 어떠한 구조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열을 가지고 뭐 붙인다든지 우리 스트링 cat, str cat 그리고 뭐 스트링 카피, 뭐 strcmp, 문자열 비교 이런 함수들은 라이브러리들은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를 문자열을 선언하는 데이터 타입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뭘 썼어요? 지금까지는 배열을 그러니까 문자형 배열을 활용하여 우리가 사용을 문자열을 조작을 했죠. 문자열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포인터도 역시 문자열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이제 한번 배열과 포인터의 문자열 처리 부분을 같이 비교를 해 보도록 하자라는 거죠. 여기서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열 같은 경우는 각각의 문자들이 배열의 요소 값으로 저장이 되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일단 치면서 볼게요. 자 include 하고요. 여기다가 stdio.h 해주고 자 int main 하고 여기다가 이제 void를 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return 0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캐릭터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보도록 하죠. char 해서 캐릭터 배열을 선언하는데 자 ch 언더바 arr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값을 주지 않을게요. 어차피 컴파일러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C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C 언더바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럼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다섯자, 여섯자, 일곱자, 여덟자, 아홉자가 돼요. 그죠? 그럼 널 문자까지 포함하면 얘는 토탈 사이즈가 10이 되겠죠. 10바이트가 되겠죠. 널 문자 포함하면. 그죠? 똑같이 캐릭터 포인터 타입으로 우리가 PCH라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그죠? 예.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한번 찍어 볼게요. 먼저 바이트 수가 얼마나 돼서 나오는지 프린트 F 해서 여기에다가 CH 언더바 ARR 배열의 바이트 크기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리고 역슬러시 바이트 크기하고 퍼센트 D를 해주고 역슬러시 N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뭡니까? 사이즈 오브를 사용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ch 언더바 arr 이거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pch입니다. 그죠? pch 포인터 pch가 가리키는 포인트 배열이 아니죠. 문자열.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PCH를 넣어요. PCH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이트 크기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얘는 10바이트가 나오고 얘는 4바이트가 나왔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배열이란다.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분명히 배열이 10개가 방이 이미 할당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물론 널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문자들이 모여서 얘는 문자열을 이룬 거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됐단 말이에요. CH 그러니까 배열, 그죠? 어레이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포인터 같은 경우는요. 포인터의 주소는 항상 4바이트죠. 더블을 가르치든 무엇을 가르치든 캐릭터 타입을 가르치든 간에 얘는 무조건 4바이트예요. 이거는 앞서서 기초에서 우리가 다 했죠. 그런데 얘는 왜 4바이트만 찍혔냐? 여기 지금 PCH라는 얘의 주소에 대한 내용만 찍고 있죠. 그런데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C 프로그램이라는 문자열이 생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시작 주소가 여기에 저장만 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게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주소값은 알아낼 수가 있겠죠. 시작 주소값.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미리 할당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할당이 된 변수 포인터 변수한테 실제 시작 주소만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하니까 바이트 크기가 10바이트와 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좀 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먼저 주소를 한번 찍어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프린트 F 해서 여기다가 역슬러시 N 하고 쭉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역슬러시 N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주소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는 사이즈가 4바이트예요. 4바이트. 왜? 주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소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 두 개의 주소를 한번 찍어보죠. 프린트 F 해서 여기다가 ch 언더바 arr의 주소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p를 눌러주고요. 역슬러시 n을 해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역시 ch 언더바 arr 이렇게 해주면 되죠. 얘도 주소 값이니까 복사를 해서 갖다 붙여 놓고요. pch다 그죠? pch의 주소 해서 여기에다가 pch 이렇게 주소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해보면 주소가 엄연히 틀리다라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CHARR은 여기서부터 0, 4, 8, C, 다시 B0 이런 식으로 쭉 증가가 될 거예요. 아니군요. 이거 1바이트 짜리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자 int 해서 i는 0으로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주소값 찍어봤다 그죠? 네, 다르다라는 거. 서로의 주소값이 틀리다라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신 거예요. 틀리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CHARR 배열의 주소 이거는 포인터의 주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프린트 F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역슬러시 n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배열을 사용한다. 배열 사용하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한 칸 띄우고 역슬러시 10만큼 좀 띄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포인터 사용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 역슬러시 n을 이렇게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for 해서 i는 0 그리고 얘가 지금 문자가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그리고 얘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9까지 돌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0부터 i가 9까지 돌면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i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니까 0부터 시작을 하니까 맞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이즈 오버를 통해서 구해내도 돼요. 뭐 그런 거는 일단은 나중에 하는 법. 물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배열의 길이 구하는 방법. 얘가 지금 뭐예요? 20개 바이트가 10바이트가 됐으니까 CHR로 나누면 당연히 얘는 1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면 돼요. 그래서 여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프린트 F 해서 여기에다가 ch 언더바 arr에 여기에다가 %d 하고요. 그리고 나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c를 이렇게 해주고 역슬러시 10만큼 띄워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i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ch 언더바 arr에 i 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배열 값은 프린트 F에서 여기다가 역슬러시 n을 해주면 이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C 언더바 프로그램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놔두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이제 포인터를 이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죠. 알겠죠? 그래서 PCH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PCH 우리가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아스타리크를 붙여야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퍼센트 D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뿔뿔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거는 주소 증감이 일어나면서 값을 찍기 때문에 이거는 주소 증가를 하지 않아요. 값만 찍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주소 증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i 값 넣고 여기에서 똑같이 아스타리크를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PCH 플러스 i 값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값을 읽는 것 뿐이에요. 문자 값을 읽는 것이다. 하지만 주소는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점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문자 값을 읽는 거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얘는 인덱스 위에 있는 값만 읽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봐요. 해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둘 다 마지막에 문자의 열이니까 끝문자니까 널이 포함되어 있는 여부를 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포인터도 널 문자를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 F 해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ch 언더바 arr의 9번째 방이 되겠죠. 우리가 여기 8번째 방까지 읽었으니까 9개의 문자가 출력이 됐고 9번째 방을 이제 뭐가 들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D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역슬러시 탭을 한 칸 해서 띄워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ch 언더바 arr에 10이 아니죠 9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널 값이라면 0이 출력이 될 거예요. 0번지를 지칭을 하니까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프린트 F 프린트 PCH 그죠? 아스타리크가 붙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9가 돼요. 그죠? 플러스 9가 되고 여기에다가 %D를 주고 그 다음에 역슬러시 N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똑같이 아스타리크하고 PCH 플러스 9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널 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아이고, 제가 디버깅을 해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9번째 들어있는 게 둘 다 00으로 널 값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보이시죠? 그죠? 둘 다 널 값이 들어가 있어요. 맞나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이 여기에서 포인터를 이렇게 내가 뿔뿔을 안 하고 이렇게 됐어요. i 값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주소 증가가 일어났다면 주소가 처음 시작한 이 주소가 달라졌겠죠.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거는 여기다가 프린트 F에서 여기다가 역슬러시 N을 해주고 널 포함 여부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보면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 포인터 주소 그러니까 지금 폼을 통해서 우리가 플러스 1을 했잖아요. 그래서 for 루프 이후에
PCH의 주소값 증가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역슬러시 n을 해주고 확인을 해봐요. 확인을 해보면 이 주소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B30 주소가 그대로죠. 주소 증감이 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값은 출력이 돼요. 이렇게 해서 뿔뿔을 해서 여기에다가 %c를 찍고 i를 찍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뿔뿔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c i 값이 들어가서 그렇군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포인터 주소가 바뀌어 있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30인데 그죠? 여기는 39 그것도 B39 변형이 됐죠. 1바이트씩 이동이 됐으니까 9바이트까지 맞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에 왜 91이 나왔을까요? 예? 주소를 이동을 시켰잖아요. 주소를 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 값을 찍으니까 여기에는 엉뚱한 값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문자 이거는 주소 값이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이건 또 역시 출력은 포인터로 뿔뿔 연산자를 통하여 문자 값을 출력할 순 있지만 주소 이동이 일어나서 다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소 감소가 또 필요하겠죠. 그죠? 주소 이동이 일어나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값만 읽을 때만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주소를 이동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아스타리크 빼고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거 지웠잖아요. 제가 그럼 주소 이동 안 일어났죠? 그럼 실행을 해봐요. 실행을 해보면 그대로 영영이 나오죠. 주소는 그대로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 게 더 해볼 것은 제가 배열은요. 잘 보세요. 위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배열값 변경을 해볼게요. 배열 요소 변경 해서 ch arr 해서 0번째 요소를 제가 문자열 C 프로그램이 아니라 만약에 얘가 S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내가 배열 요소를 지금 배열명을 통해서 이거는 지금 변수와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지 거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S라고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는 그대로 이렇게 나왔고요. 변경을 안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의 문자를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PCH 하고 여기에다가 아스타리크를 붙이고 그죠? 아스타리크를 붙이고 플러스 0이나 그거나 똑같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S를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안 나와요. 더 이상 값이. 주소 이후에 배열 사용, 그 다음에 주소 찍고 요거 찍고 그 다음에 배열 주소 찍고 그 다음에 요거 찍고 난 다음에는 값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또 이렇게 이 코드는 허용이 안 돼요. 이 코드는 허용이 안 된다. 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포인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을 할당을 해주면 이거는 문자열 상수, 즉 리터럴 효과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포인터는 가리키는 주소만 가지고 있고 그 주소에 있는 값은 문자열 상수이기 때문에 그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주소에 있는 값은 문자열 상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pch0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s를 했다고 쳐봐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근데 이것도 문자열 상수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래 두 코드는. 그런데 여기에서 인덱스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요렇게 해서 요거를 잠깐 죽이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pch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아스타릭을 쓰지 않고 배열처럼 여기에다가 i 값을 이렇게 내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이 될까요? 자, 출력이 되죠. pch도 어차피 배열과 같은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을 읽어 드리는 데는 배열 인덱스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코드로 봐서는 포인터로 지칭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상수도 인덱스를 이용하여 문자를 출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둘 다 해도 됩니다. 참고로 해도 되는데, 다만 이렇게 해주는 게 그래도 포인터다운 표식이죠. 맞나요? 이건 주소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주소 이동이 일어나 버리죠. 1바이트씩. 그죠? 1바이트씩 여기서 1바이트씩 주소 이동이 일어나서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 코드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밑에 널이 있는지 확인을 할 때도 엉뚱한 값을 찍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뿔뿔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가 더하기 9를 더해버리니까 말이 이상하게 돼버리죠. 이해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자열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터로 가리키는 문자열 상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변경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 스트링 형태로 출력할 때 많이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포인터, 이제 포인터로 문자열을 가르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물론 뒤에서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포인터 배열을 이용을 하면 여러 문자열을 우리가 아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다룰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배열로 옮기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 폼을 쓰든 아니면 str cpy 그죠? 스트링 카피라는 함수를 쓰든 하면 될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용도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 프린트 F 해서요. 자, 여기다가 포인터
PCH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s를 주고요. \n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CH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면 문자열이 출력이 주소를 아니까 가서 바로 문자열이 이렇게 출력이 돼버리는 거죠. 이럴 용도로 많이 쓰는 거지. 이렇게 뭐 하나하나 어쩌고 저쩌고 할 바에는 차라리 이걸 쓰는 게 나을 거고, 우리는 지정된 문자열들을 가지고 포인터 배열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해서 이 여러 개의 문자열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돌려서 출력도 할 수 있고, 이거를 또 비교를 해서 이게 맞으면, 이 값이 맞으면 이 책이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코드를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번 강의하고 저번 이론 시간 강의는 제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자열 상수는요, 절대 값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출력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나 아니면 이렇게 인덱스를 줘서 가능을 하지만, 뿔뿔을 통해서도 출력 가능하지만 이거는 주소 값이 또 이동이 돼 버리기 때문에 얘는 좀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그럴 바에 하나하나 문자에 대해서 컨트롤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포인터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든지 아니면 배열로 선언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든지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단 두 개의 차이점은, 배열 요소 값은 변경이 배열 요소의 배열명으로 배열명의 인덱스를 통해서 배열은 언제든지 배열 요소가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 포인터는 변경이 안 돼요. 문자열의 문자 변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문자열 상수니까. 이건 또 따로 코드도 에러 코드도 안 띄우잖아요. 그냥 실행만 했을 때 이렇게만 나올 뿐이고 엉뚱한 결과만 나올 뿐이고,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컨트롤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배열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포인터를 이용했는 값들에 대한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자열 상수값들은 상수값이기 때문에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열도 포인터 상수지만 문자열이기에 마지막에 널 문자를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C 언어에서 문자열을 다루는 자료형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포인터하고 배열을 가지고 이렇게 각각 출력도 해보고, 그리고 값 변경을 해봤는데 배열은 되지만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 문자열은 변경은 안 되더라.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확실히 인지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간이 좀 된 관계로 저는 다음에는 이제 포인터 배열이라는 이론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